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우한에서 이제 자국민들을 전세기로 태워왔는데 이 발이 묶인 외국인들이 우한에 또 상당히 많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이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요. 중국 우한의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음식과 마스크, 식수 등 물품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그동안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 세만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이 덕분에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전역에 약 8만 명이 퍼져 있고 우한에만 약 5천 명의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아프리카 각국이 자국민을 데려올 형편이 되지 않아서 우한에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구체적으로 이 말라위 학생 50여 명은 말라위 정부에 우한 탈출을 위한 항공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고요. 실제로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우한에 있는 국민을 항공기로 철수시키기 쉽지 않다면서 전세기라든지 전문적인 의료 요원, 격리시설 등 여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렇게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차이나머니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설사 어떻게 데려온다 하더라도 이 방역 체계라든지 의료 시스템의 역량 자체가 이들을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량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한편 또 최빈국인 동티모르는 17명의 우한 유학생이 귀국 및 격리를 도와달라고 인도네시아에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는데요. 이에 뉴질랜드가 나서가지고 귀국을 시켰고요. 그리고 오클랜드의 격리까지 도맡아줘서 한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이 곧 발표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초기에 저희도 우한폐렴이라고 몇 번 불렀었는데요. 네. 사실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라든지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임시 명명을 했습니다. 이 자칫 비공식적 명칭들이 널리 퍼져서 고치기 힘들어질 것에 대비해서 이 현재 전문가들이 비공개로 병명을 정하고 있고 공식 명칭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이 병명은 일반적으로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의 스터디 그룹 멤버 11명이 이제 정하는데 2주 전부터 논의를 했고 현재 이름 하나가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저널 출간에 접수한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수순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곧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겁니다.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는 공식 명칭이 발표돼서 혼란이 좀 적어지고 연구자들의 바이러스 극복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공식 명칭을 이제 정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식 명칭을 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공식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전에 잘못된 명칭들이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건데요. 최대 1억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진 스페인 독감의 경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전쟁터에서 각자의 고향으로 복귀하는 병사들에 의해 퍼진 열병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발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 통제를 하던 대다수 국가들이 이를 크게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 당시에 상대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있었던 스페인이 가장 많은 보도를 했는데 그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09년에는 H1N1 바이러스가 돼지 독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사실 실제로 돼지와 아무 관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명칭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자국 내의 모든 돼지를 도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이 가장 최근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메르스. 이 메르스가 줄임말인데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었는데 이 명칭은 상당히 잘못된 명칭이라고 지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그 당시에도 특정 종교나 인종을 겨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병명이라면서
관광, 상업, 무역 등의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한 가축 도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세계보건기구가 이 메르스 때문에 병명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인의 이름, 동물이나 음식, 문화권이나 산업군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이 중증호흡기 증후군, 사스처럼 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짧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공식 명칭을 가지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간이 되게 이상한데 이게 이제 미국 동부 14일 0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오후 1시 1분이 되는 겁니다. 네. 지난해 9월 1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달 16일, 지난해 9월 1일자로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했다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관세를 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하되는 품목에는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원유, 위스키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콩 등을 포함한 농축산물과 해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앞서서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확대 방침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해 9월 1일과 12월 15일에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 사이에 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되면서 12월에 부과하려던 관세는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국이 이번에 관세 인하를 단행한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네. 사실 지난달 16일에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합의안이 곧바로 발효가 돼서 그 내용에 있는 중국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1조 7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으로 실행이 좀 미뤄지면서 세계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측은 이번 조처는 양국 간 상호 무역 증진과 세계 경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한 거다. 미국도 무역합의 이행을 준수하기 희망한다. 시장의 신뢰를 북돋우기 위한 이행 조치에 양국이 나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 공장이며 전체 생산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 중 하나가 사실상 꺼졌다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내부의 경제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중 양국이 합의문 발효 뒤에 30일 안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을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기한 안에 관세 인하에 나섬으로써 이 합의안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합의를 이행한다라는 명분을 중국이 내세웠지만 한편으로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얼어붙은 중국 내수와 경제 상황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제품 가격을 낮춰서 소비를 좀 진작시켜 보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터키 소식인데요. 탑승자 3명이 사망하는 여객기 사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5일 오후 6시쯤 이 터키 이스탄불 타비아 괴층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페가수스 항공 소속의 보잉 737-800 여객기가 활주로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3명이 숨지고 180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 여객기가 폭우와 강풍 등 악천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활주로에서 미끄러졌고 이후 발생한 화재와 충돌로 기체가 세동강이 났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메흐메트 나네 페가수스 항공 CEO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상자 180명이 23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오후 1시 현재 56명이 퇴원했다면서 이런 사고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결합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사비아 객첸 공항은 사고 직후 폐쇄됐지만 다음 날인 6일 오전 4시쯤 다시 재개장이 됐고요.
한때 그 외신에서 한국인 조종사와 승객이 탑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은 사고 여객기에 한국인은 전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터키의 저비용 항공사인 페가수스 항공은 47개의 보잉 항공기와 36대의 에어버스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보잉 737기는 지난달 7일에도 이 같은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비바람에 활주로 해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터키가 지금 여객기 사고뿐만 아니라 눈 사태로 지금 많은 사람이 또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현지 시각으로 4일과 5일 이 터키 동부 이란과 접해 있는 반주의 바흐테사라이라는 지역에서 눈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38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4일날 발생한 눈 사태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이 됐는데 이 터키 재난 당국이 구조요원 300여 명을 투입해서 실종된 2명을 수색하던 중에 갑자기 또 2차 눈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구조요원 중에서 33명이 숨졌고 53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현지 언론들은 폭설과 눈보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당국이 수색, 구조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말 가장 오랜 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 아프가니스탄 소식인데 대선이 끝난 지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겨우 대선이 치러졌지만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해 12월 공개된 잠정 개표 결과에서는 아슈라프 가니 현 대통령이 50.6%를 득표해서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만 건 이상의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재검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선거 이의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에 이 총 180만 투표 용지 가운데 약 24만 표에 대해서 부분 재검사를 하겠다고 또 밝힌 건데요. 사실 투표 당시에도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에는 아예 투표소 설치도 하지 못한 데다가 테러 등 치안 우려로 수백 곳의 투표소가 폐쇄가 됐고 또 투표율 역시 역대 최대 20%대에 그치면서 과연 이 선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이미 그때도 일었습니다. 게다가 이후에도 부정선거 논란으로 지금까지 100만 표가량이 무효 처리가 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대선 후보로 나섰던 압둘라 최고 행정관을 비롯한 야권은 부정투표가 난무한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 한편 현재 아프간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탈레반은 이 미국과 함께 2018년부터 평화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여전히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아프간의 혼란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